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근우입니다. 불과 또 한 주 사이에 굉장히 시장이 요동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FOMC,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대선 레이스까지 시장에서 요동칠 수 있는 이슈들이 더욱더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략을 잘 꾸려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야인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전략 함께 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일주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펙타클했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뭐랄까 어떤 방향감을 좀 상실한 움직임도 보여주기도 하고 사이사이 변동성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해석해 주시자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워낙에 어제 오늘 해서 조금 이 우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 트럼프의 당선 유세, 그러니까 이제 당선이 약간 우세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주말간에 바이든 사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주도주에 상당히 이제 악영향이 가는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제 지원 철회에 대한 발언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계속해서 이 전기차는 아직까지 쓸 때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특히나 좀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간밤에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제 또 이 민주당 후보가 또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또 이제 이 어떤 이슈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 또 이제 접전이 예상된다. 약간 이제 이러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또 오늘 막 요동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시장에 또 반등을 어느 정도 좀 깨야 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시작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사실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 대선 이슈, 그 다음에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것도 없이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트럼프의 이제 이러한 발언들, 그 다음에 민주당의 후보 교체라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잠시간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주도주 종목군들은 약할지언정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혹은 뭐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뭐 방산,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압기, 전선 전력 쪽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섹터군에서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정을 기회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FOMC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선 레이스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원래 이제 대선을 앞둔 여름 기간 동안에는 항상 이제 시장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먼저 좀 맞을 배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8월 달, 9월 달은 오히려 시장의 먹거리가 좀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부터가 아닐까,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은 좀 냉철한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변화폭이라든지 이런 증시가 움직이는 폭이 사실 기준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이 종종 오긴 해요. 종종 갈피를 잃은 시장, 위인지 아래인지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지 알 수 없는 시장이 좀 오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지금 이제 트럼프 피습 사건 이후로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뿐 아니고 글로벌, 뭐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할 거 없이 다 변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크로 지표는 안 튀어요. 우리가 잘 이제 보통 평소에 참고 삼는 자료라고 본다라면 환율이라든지 국채금리라든지 또는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 유가라든지 하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더 그다지 변동성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증시만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뷰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다시 시작됐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종목 또는 오늘 실적이 실제로 잘 나왔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대 항목 만들어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모멘텀들은 실적 기반 베이스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뭐 우크라 재건주라든지 또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단발성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단발성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우리가 기존의 주도주들 잘 담아놨어요. 실적주들 잘 담아놨는데 얘네 좀 빠진다고 해서 그런 테마주 위주로 포트를 교체해버리면 뭐가 발생하냐면 지금 좋았던 애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좋을 것 같은 애들 또 테마주 잡았는데 얘네 또 빠집니다. 한 번 맞고 예를 들어서 다음 차시 상승해서 좋을 수 있는 애들을 보유하면 될 것을 괜한 손실이 2배로 발생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더 냉철한 시각을 갖고 좀 더 안정감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매크로가 매크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좋은 종목들이 조정받는다? 저는 추가로 담을 만한 기회로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단기 정치성 이슈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율이 막 70%까지 육박한다는 뉴스를 우리가 엊그제 봤는데 지금 해리스가 또 독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측면들은 사실 정치 이슈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거든요.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고 결국 대선까지 다가오는 가시권 안의 기간이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결국 민주당 대 공화당의 거의 5대5 구도로 다시 한번 갈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다지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치 이슈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단단한 자세로 시장을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시장 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전화상으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화면 밑에 나가고 있는 02-325-8200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종목 그다음에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이제 통화하면서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로도 그다음에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종목 신청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유튜브에서 성공님께서 셀트리온 19만 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데 올 연말까지 중기적으로 얼마까지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군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 오늘 일단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여줬었죠.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봉 LS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군으로 이제 대마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군들은 상당히 투심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사실 또 대표적인 게 바이오 섹터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어느 정도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좀 꼽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나왔죠. 매출이 약 한 8,4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한 750억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한 400%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램시마이스 씨가 지금 또 이제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이 유의미하게 좀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또 실적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신규 3공장이 올해 또 이제 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 좋지 않았었던 것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실을 다지는 그러면서 하반기에 실적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셔서 셀트리온을 접근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무언가 유의미하게 수급을 받아줬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지라인은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라인을 좀 강력하게 잡아주면서 힘을 어느 정도 응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집중을 받아주려는 움직임, 즉 유의미한 수급 자체가 들어가 줘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출발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한 이제 출발은 이번 분기 이내에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뭐 실적도 실적이고요. 뭐 그 다음에 성장성도 성장성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 인하라는 이러한 이제 환경 자체도 받쳐주는 만큼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셀트리온은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가 중요할 텐데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0만 5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바닥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 22만 5천 원 구간 이후부터는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신고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22만 5천 원 구간을 뚫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또 22만 5천 원 가기 전에 20만 5천 원 구간에 먼저 단기 1차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목표가에 따라서 1차, 2차 구간 나누어서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한 차례 정리했다가 또 저점에서 잡는 그러한 이제 또 재매수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 드리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환경 그 다음에 뭐 성장성, 실적 모두 다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으니 차분하게 한번 들고 가보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튜브에서 신청을 주셨어요. 셀바스 AI를 이제 16,400원에 30% 비중으로 지금 담아두었는데 이거 추가 매수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이름에 AI 붙은 애들이 있죠. 얘네 중에 매출 제대로 나오는 애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마음 AI 마찬가지고요. 셀바스 AI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셀바스 AI는 다른 AI 종목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의료 AI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성장성을 부각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부각받습니다. 뷰노라든지 뭐 루닉 같은 종목 뭐 비슷하게 움직임을 취했던 적이 굉장히 많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 성장에 대한 이야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의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가는 상당히 큰 변동폭을 보여줄 거예요.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부터는 이후에 좀 죽죠. 어떤 식으로 죽냐면 전고점대를 결국 돌파를 못합니다. 이 흐름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는 이런 상승들이 거의 기술적인 영역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점 구간이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 발생하는 매물 구간 같은 경우를 돌파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테마로 한번 큰 상승이 나온 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 기술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릴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에 큰 산 있으면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왜냐면요, 이 큰 산 이후에 발생하는 이후의 모멘텀들은 다 반등을 우리가 수익화하려고 하는 스윙이라든지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반등뷰를 우리가 매매하는 건 사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런 거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뷰에서 들어가는 거를 그다지 권장드리지는 않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출이 찍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를 끌고 가는 게 사실 힘듭니다. 앞으로 그럼 매출 찍힐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언제가 될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지금 컨센치는 올해부터 매출이 조금씩 찍힐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그건 뭐 까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굉장히 많이 해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된 걸 보고도
이후에 이런 눌리면서 잡는 포인트를 잡는 거는 오히려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게 되는 거죠. 차라리 단기로 이런 테마주들을 접근할 거면은 이런 때 이제 막 출발할 때 있죠.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셀바스 AI가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추가 매수는 어려워요. 그냥 비중 30% 담으셨잖아요. 이 30% 담은 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평단을 더 낮추려고 들려거든 최소한 30%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총 비중 60%로 이 한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셀바스 AI처럼 사실 시장 소외주입니다. 앞으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부각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오늘처럼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주고 한 10%씩 상승해주고 다시 내려오고 또 한 20% 올라가지고 내려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운적인 요소가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주도주들, 예를 들어 화장품으로 보고 실리콘투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얘가 지난 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컨센치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넘을 수 있을까?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수치화해서 탐구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셀바스 AI는 그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얘는 사실 지금 손실폭이 작은 구간이 아닙니다. 꽤나 좀 손실폭이 좀 잡히는 구간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은 이미 이런 중요한 지지대라고 우리가 보는 지지받고 올라가고 했던 구간을 이탈해버리면 사실 여기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이 좋은 점보다 지금은 리스키한 점이 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이게 전량 막 정리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은 반등을 한 번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낙폭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시장 낙폭이 큰 상태에서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단발성 이런 반등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발성 반등에 대한 한계치를 저는 15,000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14,500원 그리고 15,000원 정도 되는 구간까지 반등뷰를 보여주면은 얘는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셀바스 AI의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서 해보고 싶어요. 그럼 그거는 구간이 오려면은 사실 이건 되게 기술적인 영역인데 거래가 좀 많이 실려줘야 돼요. 제가 지금 펴놓은 창은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 대금인데 기존에 좋았을 때 대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형편없이 적죠. 그럼 이런 상태로는 사실 이전처럼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들어오는 것도 좀 보고 시장 중심에 있는 모멘텀이 측정되는지도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길게 끌고 가는 종목 절대 아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유튜브 참사랑님께서 포스코 퓨처에 23만 원에 20% 진단 바랍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걱정이 좀 많은 그런 이제 종목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재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끌어올려진 그런 이제 섹터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캐즘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쏠리는 종목군들에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비만 치료제나 뭐 아니면은 뭐 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도주 종목군들만 보더라도 반도체 내에서도 뭐 HBM이나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확실하게 이제 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거든요. 오늘 결론적으로 뭐 변압기,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도 수급이 쏠린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AI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바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캐즘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업종이 확실하게 수요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나타나 줘야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탈피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분기에 양극재 종목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에코프로 VM 같은 경우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적자까지도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제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세비캔까지 상장 2년 만에 또 이제 매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 전기차 업황 버티기는 버티는데 성장 산업인 거 알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계속해서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좀 전환이 되어 갈 텐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약간의 좀 직격탄을 날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트럼프가 피습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든 사퇴권까지 겹치게 되면서 2차 전지 우려감을 더욱더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IRA에 대한 또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었던 섹터군이었는데 트럼프가 전기차 지금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악재까지 작용이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힘든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3만 1,500원 이전 저점 구간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이 구간을 깨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생겨날 수가 있죠. 길게 보게 됐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여태까지 23만 1,500원 저점 구간을 깬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아무래도 투매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3만 1,5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고 가시는 거. 다행히 이제 매수가를 상당히 좀 낮게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23만 1,500원 이탈해도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요거는 이제 잡고 가고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예요.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 이 양극재 종목들이 우리 코스닥의 주도주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이 사실 워낙에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그래도 밑꼬리를 어느 정도 달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에도 매크로 수급에 어느 정도는 동반해서 들어갈 거예요.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온 구간이 요 구간이었죠. 그런데 이 반등이 나온 구간의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같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양극재 종목들의 반등은 시장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매크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면서 반등을 이끌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쉽게도 지금 당장은 목표가를 높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워낙에 바닥을 좀 여러 번 짚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대가 많이 두터워진 상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25만 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이때 구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의 매물 구간이 또 상당히 두터워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5만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27만 원 안내 드리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중 구간을 지나가면서 수요가 확실하게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을 또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은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저항 구간을 소화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전략은 간단합니다. 23만 1,500원 이탈 시에는 정리,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일단 1차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뚫어주면은 27만 원까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언제쯤 올라올까 요거를 또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정답은 나옵니다. 이전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이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많이 안내를 드리잖아요. 과거에도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서 앞선 구간을 모두 소화해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상승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급이 많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매물 구간이 워낙에 두텁기도 두텁고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줄 만큼의 업황의 매력이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좀 메말라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는 접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양극재 종목들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점,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저가 이탈 시 정리, 반등 시에는 1차 목표가 25만 원 잡고 일단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확실하게 캐즘 구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요가 끌어올려지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또 소화해주는 수급이 들어가 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뷰노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어요. 32,424원,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뷰노에 대해서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셀바스 AI에 대해서 말씀드린 측면이 유사한 지점이 많아가지고 그 점은 빼고 특이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뷰노가 지금 좋은 모멘텀이 몇 개 있습니다. 딥카스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지금 여러 병원에 지금 공급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도 좀 더 공급에 대한 내용이 증가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저도 이거를 리포트 통해서 좀 보기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딥브레인 있죠. 정량화 의료기기 딥브레인 같은 경우도 미국 FDA 승인 받고 이후에 상용화 지금 준비 중인데, 자 그럼 이 두 개의 제품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뷰노가 지금까지는 계속 올적자거든요. 근데 25년 정도 되면은 한 하반기 넘어가면은 흑자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좋은 얘기가 솔솔 막 들려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자, 뷰노가 하고 있는 이 의료 AI 사업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 유치가 중요하고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뷰노의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영업이 계속 만년 적자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밑에 가면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돈 빌린 거예요. 자, 돈 빌린 게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가 되면 2000% 정도 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돈을 구해와야 돼요, 이제. 그러면 내년에 흑자 전환할 거니까 어떻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누가 빌려줄까요? 사실 지금 상태의 재물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 보통 유상증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종목은 절대로 오래 보유하면 안 돼요. 일단 의료 AI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만 우리가 매매하고 주식 투자하기에는 우리 주식 투자는 사실 위험 자산이잖아요. 단기적인 악재가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 옆으로 횡보 좀 해주고 있는 이 상태에서 유상증자 한 번 나오면 바로 방향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종목 상담 시간도 그렇고 모멘텀 이야기 드릴 때도 그렇고 웬만하면 실적 나오는 애들 하셔라. 실적 안 나오더라도 실적이 나올 게 좀 담보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권장하지 않는 종목이고, 또 지금 모멘텀만 좀 보고 기술 대응을 좀 말씀드리자라면은 이게 상방이 열리긴 열렸어요. 최근에 이제 수급도 좀 들어와 주고, 이 수급을 가지고 저점 2만 원대 중반 정도 터치하고 상방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돈이 많이 들어왔냐, 거래대금이 막 빵빵한 주도주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편의 거래대금이 속해요. 왜요? 과거에 이제 거래대금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죠. 그렇게 많이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만한 시장 중심주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길게 끌고 가는 게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거 익절해야지 욕심 좀 부리다 보면 물리거든요. 잘못 물리면 이런 거 한 3개월, 6개월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유상증자 나올 가능성 높다고 했죠. 의료 AI 종목들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유상증자. 안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35,000원 정도 구간 되면은 얘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로만 보시고 트레이딩 영역으로만 보시고, 이게 혹시나 지금 본절 밑에서 막 놀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3만 원 이탈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적 시즌이 출발합니다. 근데 굳이 지금 단기 평단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좀 거래를 하신 가격인데 지금 얘를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제 다음 차시 8월 중순까지 시장 전반적으로 깔리는 건 실적 발표에 따라서 모멘텀이 갈릴 건데 굳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의료 AI 실적이 안 찍히는 애를 볼 필요가 있는가? 저는 딱히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유튜브 전자비님께서 삼화전기 75,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또 이제 데이터 센터향 최대 수혜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죠. 데이터 센터가 이제 또 SSD 쪽으로 부품을 또 계속해서 바꾸는 추세였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SSD용 또 E캡을 만드는 또 이제 필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면서 상당히 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보게 되면은 상반기 3월까지만 해도 10,000원대에서 놀던 종목이 89,000원. 그러니까 이제 9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가가 75,000원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하셨잖아요. 그럼 보게 됐을 때 75,000원 구간이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갱신을 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윗골이 혹은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결론적으로 신고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순식간에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으니 신고가에 있는 종목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립니다. 그러면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간이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데이터 센터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화전기가 상당히 큰 폭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이클이 돌면서 추세를 깨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진행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추세를 깨버리는 이러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간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121선을 깨지 않아야겠죠. 121선은 어떻게든 깨지 않는 선에서 삼화전기가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 관련한 데이터 센터향으로 성장이 꾸준하게 또 이제 예상이 되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눈에 찍히는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찍힐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는 반등을 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셔야 될 건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은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거든요.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날마다 또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좀 형성을 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약 62,000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62,000원 구간에 단기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7만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추가 매수가 되어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화전기를 대응을 하실 때 일단 먼저 지금 지지받는 거 보시고 향후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내년까지 좋은 이제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삼화전기는 수급이 전체적으로 메말라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수급이 앞선 구간만큼 들어와 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6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손실을 만회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향후에 수급이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이제 또 진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때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에 대한 방법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12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적어도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구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도 너무나도 좀 소화해줘야 되는 구간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최소한 비중이 또 그렇게 적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비중 축소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상하전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접근이 조금은 잘못된 구간이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시장에서 이제 추세가 꺾일 만한 시점에 진입을 하신 거니까 향후에는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121선 지지 받아주는지, 반등을 할 때 수급이 동반돼서 수급이 또 이제 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오는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상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한올바이오파마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3,000원에 20%입니다. 네, 혹시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셨어요? 한올바이오파마 샀는데 섹터로 좀 바꿔볼까 싶기도 하고 별로 안 오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아, 언제 팔지가 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예요? 예.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되게 잘 고르셨어요. 이제 국내 바이오테크 중에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사실 거의 탑급입니다. 지금 매출이 1,000억 원대 정도 찍히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왜 이렇게 많이 찍히냐면, 이제 다른 바이오테크 기업들 보면은 매출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맨날 투자해야 되니까 적자입니다.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빅파마로부터 기술에 대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매각을 많이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아요. 뭘 받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물질을 실제 사람한테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많이 들죠? 돈 많이 드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하지? 우리가 기술은 좋은데 테스트할 돈이 없네? 근데 빅파마가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테스트 돈 지원해 줄게. 그리고 테스트 통과하면 돈 또 줄게. 이걸 마일스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통과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데까지 가버리니까 마일스톤이 쌓여서 실제로 매출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빅파마가 이제 기술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팔아줍니다. 팔아주면 로열티도 줘요.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는 거의 대장급으로 잘하는 게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지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단에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위치가 어떻느냐 봐야 되는데,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되게 겸손한 기업입니다. 좋은 자료 많고 임상 진행 중인 것도 많은데 임상 데이터 공개 올해 안 하겠다고 하죠. 만족하는 데이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지금 좋은 바이오 기업들 막 고공행진 하잖아요. 리가켄 바이오나 지금 미국 FDA 승인 앞두고 있는 유한양행 오스코텍 같은 기업들,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앞두고 있는 펩트론 같은 기업들, 굉장히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고공행진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여기 곁다리만 껴도 되거든요. 안 끼겠다 이겁니다. 우리 데이터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그 말인즉슨 저는 지금은 그냥 홀딩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고점대가 지금 46,000원이고 평단이 33,000원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그냥 편하게 가져가셔도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비싸게 사셨어도 저는 그냥 쭉 홀딩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전고 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다만 얘는 짧게 보는 종목 아닙니다. 뭔가 연구 성과가 나와야 되고, 연구 성과에 따라서 이게 돈으로 어떻게 측정되는지 정량적인 성과도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분석할 만한 데이터를 기업 측에서 오픈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간은 한 그 정도로 보고 천천히 가져가시면은 이게 전고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사실 전고 돌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수익 실현하셔도 되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제가 높게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고점 구간인 이제 45,000원은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이후 물량은 돌파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늦게, 하반기까지 보면 좀 괜찮겠네요. 네, 도움이 되셨다는 거죠?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그러면은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히든 카드 한번 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카드 제가 먼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혹할 만한 그래도 한번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뭐 대장 섹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대봉 LS를 포함을 해서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큐라티스 등등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도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8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180조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비만 치료제 쪽에서 또 이제 이 해외에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중국에서 이제 또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미국 기업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또 일라이릴리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 지금 현재 먹거리도 어느 정도 나와줬지만 앞으로도 먹거리가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후보군 종목들 또 이제 몇 가지 한번 뽑아봤는데 후보군 종목군들이 이제 또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블루엠텍, 시너지 이노베이션, 한도, 펜트론, 대복 NS, 인벤티지랩. 지금 현재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또 숨겨진 다크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 가져왔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모멘텀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엮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 뉴로바이오젠이 비만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1상을 또 성공적으로 상반기에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비만 치료제 임상 2상을 또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암젠도 추가적으로 비만 치료제 임상을 시작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더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멘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펩트론이 먼저 대장으로 출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블루엠텍이나 인벤티지랩 이러한 종목들이 또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줬는데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대봉 LS 다음에 후발주자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어제 들어온 수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온 수급에 대해서 그냥 쉬어가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왔구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들어온 물량들을 봤을 때 3,200원 구간에서 3,500원 구간까지는 또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로 접근할 만한 매력도가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500원 안내드리면서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노려보자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 전기, 전자 분야입니다.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가 오늘도 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나왔죠. 반도체가 사실 여기에서도 중심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전년 대비해서 75.5% 증가했어요. 물론 전년도 반도체 성과가 너무나도 안 좋긴 했지만 그걸 대비해도 거의 역대 최고의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출발 지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작년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막 60%, 4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분기에 80%까지 올렸고 지금 100% 돌리는 공장도 발생하고 있죠. 그 말은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고 사실 디램이라든지 낸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단가 자체도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HBM이 꾸준히 올라가주고 있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올해 연말이 되면 CXL도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전기전자에서도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시장을 이끌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되네 안 되네 가지고 오늘도 얘기가 많은데 이 지점도 꽤나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자, 히든 종목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시 종목 보여주세요. 자, 우리 정겹던 종목도 많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도 많이 보이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삼성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좋았어요. 최근에 근데 좋았던 거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이랑 좀 다릅니다. 유리기판이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유리기판 상용화의 중심이 되었던 SKC를 비롯해서 삼성전기가 좀 주목을 받았었고 그 상승 모멘텀이 최근까지 지속되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단위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오늘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AMD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용 이제 FCVGA 기판 공급이 지금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이퍼스케일이에요. 보통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들어가는 거 보면 작은 데이터 센터는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많아야 뭐 20,000개, 30,000개인데 하이퍼스케일 같은 경우는 10만 대 이상 서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구동하는 기판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연산도 들어가야 되고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삼성전기는 좀 선점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AMD에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공급해 볼게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AMD가 이제 GPU 공급하잖아요. 근데 퀄컴에도 AI 반도체용 기판 지금 공급을 이전에 하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퀄컴에 들어가는 AI용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서버단에서 AI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체 AI 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연산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기판을 하는 업체들은 공급이 안 되고 삼성전기만 해당 계약에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도 괜찮은 모멘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앞으로 오히려 지금 AI가 주목을 받을 때 더욱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조정도 잘 나왔고 가격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군에서 바로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벌써 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먼저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또 이제 김근우 전문가님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유튜브 예정되어 있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 주실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은 사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흔들리는 거에 이제 스스로의 어떤 주식 철학도 흔들리게 돼버리면 계좌가 생각보다 빨리 녹을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손실 중이신 분들이라거나 또는 지금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은 것으로 저도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속 시원히 긁어드릴 예정입니다. 목요일 오후 4시 토마토증권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오히려 위기를 조금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이제 많이 느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전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쪽, 뭐 그 다음에 방산 쪽, 조선 쪽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성장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또 이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수급을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분명하게 힘 자체는 그래도 쏠리는 종목군들에게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충분히 조금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 또 이제 계속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치고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그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차오르게 되면서 성장주들도 같이 또 주목을 받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 줄 겁니다. 즉 시장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완전하게 분위기가 변화되는 구간, 요런 이제 또 이 구간의 위치에 있는 거고, 다만 지금은 그러한 변화되기 이전에 살짝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도기만 잘 넘어가면 충분히 또 우리가 8월달, 9월달에는 다양한 종목군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현재 필요한 건 그런 이제 다양한 종목군들을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또 이제 의견을 한번 보시고 전략을 끌어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또 이제 목요일 날에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공방하시면서 또 그러한 시각 한번 또 말씀을 주실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당분간은 먹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조정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하루였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